1대1로 프로젝트는 이제 심각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체로 갈 바에 사실 수소 연료 전기로 가는 게 낫습니다. 제일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하이망간입니다. 에코프로 BM에서 개발한 OLO라고 하는 건데요. 중고로 팔 때 받을 돈까지 생각해서 보면 더더욱 LFP가 반드시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식 공정을 한다는 거는 그 건식 공정에 들어가는 양극재, 건식 공정용 양극재. 요즘 그 자원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 네, 이제 새로 부각되는 이 관련된 광산들 예. 이거에 대해서 뭐 국유화 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자원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무기화하는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히토류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칠레도 리튬 광산 국유화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막 급락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 상황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그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작년에 다 말씀드린 거죠. 이제 그렇게 앞으로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리튬 부분도 아르헨티나에 지금 이제 움브레 모르토 포스코홀딩스가 확보한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언제든지 이제 그거는 사실 아르헨티나는 조금 상황이 조금 괜찮은 게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이제 헌법상에 그 광물의 이제 소유권이 국가가 아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주정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타주만 잘 누르면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뭐 선거에 의해서 이제 좀 뭐랄까 극좌파 정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만 잘 이제 주정부하고만 관계가 좋으면 그게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상황이 좀 괜찮은 편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방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정부에서 빨리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살타주의 이제 대사를 외교진을 보내고 해서 관계를 좀 돈독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 뭐 양극재 공장도 좀 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공장도 좀 짓고 자동차 전기차 공장도 아예 지어버리고 BTS도 공연 한번 시키고. 근데 사실 우리가 남미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정치 제도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전복되고 막 그 정부가 바뀌면은 또 확 말 바꾸고 이런 것들이 워낙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좋은 관계를 유지는 해나가지만 그래도 불안한 어떤 요소가 있네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항상 리스크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남미 거기 말고 다른 데로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미 이제 리튬 토레인 같은 지역이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한 4만 년, 5만 년 전에 바다에 있던 곳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소국이 올라갔고 처음에는 이제 바닷물이 호수 형태로 해서 이제 갇혀져 있다가 그게 계속 말라서 증발돼서 염호가 된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형태로 옛날에 이제 바다였다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산이 돼서 산맥이 돼 갖고 지금 이제 그 안에 바닷물이 이렇게 뭐랄까 좀 농축돼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을 지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아프리카입니다. 이제 금양이 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DRC 아마 나이지리아 쪽도 제가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마찬가지 그런 이제 아프리카 일대에 그런 이제 리튬 광산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은 이제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예. 최근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 중국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이제 계약을 지금 최근에 맺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먼저 거기 가봤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저희 이제 금양이 파키스탄에 이제 발포제 공장이 있어갖고 제가 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한 건 했지 않습니까? 그 강산 개발. 그러면은 연락이 온단 말입니다. 저희 사는 이제 그 뭐랄까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이 있는 데는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랑 같이 자원 개발을 해보자. 자원인 애들이 먼저 연락이 하긴 오거든요. 그 개발한다고 해서 100%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파키스탄 공장 쪽으로 연락이 와서 우리 파키스탄에 있는 이제 직원이 현지에 갔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탐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거기에 진짜 리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사에도 다시 보고를 했었고. 근데 제가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 정권 하에 있어갖고
거기는 리튬 광산을 개발을 하더라도 수출할 수 없어요. 유엔 제재국이어 갖고. 그래서 우리가 아쉽지만 이거 지금 진행을 못 하겠다. 그냥 침만 발라놓고 나중에 이제 저 관계 정상화되고 하면 그때 좌표 좀 찍어줘. 예. 내가 가게. 아니 그거 지금 중국에 갔다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에 좀 이런 문제 해결되면 그때 다시 올게요 약속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긴 해요. 그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 그 막대한 시장과 그 다음에 저 자금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뭐 1대1로로 표현하는 그런 그 뭐 자원국가 혹은 저개발 국가들을 그렇습니다. 최대한 공략하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1대1로인데 1대1로 프로젝트인데 1대1로 프로젝트는 이제 심각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콩고 쪽 얘기를 들어보면 콩고 쪽에 중국인들이 지금 한 20만 명 정도 와 있어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아시다시피 뭐 리튬만 풍부한 데는 아니고 옛날에는 주석이 되게 많았던 지역이고요. 저는 그 다이아몬드가 떠올라요. 그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그게 남아프리카예요? 예. 영화에 보니까 뭐 블루, 뭐 무슨 다이아몬드 그 콩고는 그쪽 그거보다는 이제 탄탈룸이라고 희귀금속, 희소금속. 아까 히토류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되게 많이 나는 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요겁니다. 전 세계 80%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매장돼 있다는 거고요. 저게 이제 휴대폰의 0.02g,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히토류고 커패시티라고 거기에 주로 이제 사용되는 거고 저것 때문에 이제 콩고 내진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그 EBS 동영상이 콜타의 나라 콩고 해갖고 저기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있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이 또 이제 침팬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콜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침팬지들을 이제 대량 학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뭐 그런 지역이고 저기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코발트. 코발트도 많이 나오고요. 제가 요즘 그 넷플릭스에 외교관이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 바이든 집권 이후 이 상황을 다루는 드라마인데 거기 보니까 외교관들이 앞으로 20년은 코발트야 이런 얘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코발트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코발트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할 때 그 코발트니까요. 거기 근데 뭐 코발트가 계속해서 좀 함유량을 줄이는 좀 추세여갖고 코발트 풀이 양극재 이런 것도 요새 또 개발되고 해서 옛날만큼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게 자꾸 그 금속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요번에 저 신기술 물어보시는 게 있어갖고 제가 이제 신기술 동향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 일대 히말라야 산맥과 텐시안 산맥이 지나가는 일대에 리튬이 많이 묻혀 있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도 그쪽에서 한 건 건지려고 많이 트라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중국이 그렇잖아도 가장 많이 그 히토리를 생산하거나 또 그 가공하는 국가잖아요. 뭐 거의 독점은 아니지만 과점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해외의 다른 어떤 그 광산들까지 또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아니면 개발하는 이러한 것들 결국은 우리가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공업을 하는 건데 중국에 의해서 나중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법안이 IRA 법안이고요. CRMA도 이제 그런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MSP라고 그 전략자원 동반자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주도하에 유럽, 한국,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뭐 이런 쪽 나라들이 자 연합해서 중국의 히토류나 뭐 이런 행포로부터 벗어나자. 그래서 이제 서구 민주 진영 국가를 지키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 2월달에 그 회의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는데 일부러 거기서 한 겁니다. 아프리카 이제 자원 부국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이렇게 이제 리튬이나 이런 쪽 관련된 광물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 그 국가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 MSP 회의에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그만 빠이빠이 하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좀 많이 도와줄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최선봉에 있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 금양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지만 2차 전지가 이제 뭐 전 세계 국가들이 전부 유치해야 되는 산업 뭐 어떻게 이렇게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아까 폭스바겐과 캐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폭스바겐이 7조 투자하고 캐나다가 13조인가 14조 투자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정부가 이제 20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030년까지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리 2차 산업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원래 제가 이제 그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초청 받아갖고 3분 스피치를 하기로 돼 있다가 취소가 돼서 왜? 3분 스피치 잘할 수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아마 여의도 쪽에 저를 싫어하는 이런 좀 이런 데서 좀 껄끄러워 갖고 좀 손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 갖고 거기서 얘기 안 달랍니다. 짜증나서. 제가 갔다 왔으면 내가 열심히 얘기했을 텐데 얘기 안 할 겁니다. 에이 그래도 20조 쓴다 그러니까 이게 마침 또 요즘 시장이 흔들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때 얘기 나온 게 이제 사실은 전고체 부분이 많이 좀 부각돼서 얘기가 나와갖고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고체는 별로예요. 제가 봐서는. 저도 얘기 들어보면 매력적인 기술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 비싸서 그렇다니까. 비싸니까. 상용하기는. 전고체는 사실은 전고체로 갈 바에 사실 수소 연료 전기로 가는 게 낫습니다. 수소 연료 전기가 불도 안 나지.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도 훨씬 높거든요. 그게 맞는데 지금 수소 연료 전지도 상용 안 되는 게 비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랄까 요거 전고체 배터리는 수소 연료 전지보다도 더 비싼데 기술도 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만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배터리 기술밖에 없으니까 배터리라는 틀에서만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다 되게 이제 뭐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저희는 이제 배터리도 하고 수소 연료 전지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엄연히 같은 값이면 수소 연료 전지가 훨씬 더 나은데 여기는 기술도 훨씬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데 여기에 힘을 줘야지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기술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LG 쪽은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 이제 푸시하는 거는 삼성 쪽이고요. 삼성 세력 쪽이고 LG 쪽은 전고체 별로라 그래요. 계속. LG 쪽에서 미는 거는 리튬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 리튬황이 사실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양극재 쪽에서 신규 양극재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봐서는 제일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하이망간입니다. 에코프로 BM에서 개발한 OLO라고 하는 건데요. 저거는 이미 개발이 다 완료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 하나 넣었다가 불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바꿉니다. 지금 제품 개발은 다 끝나 있는데 테스트를 상용화까지 한 3년 걸려요. 그래서 아마 25년이나 26년 정도에 이제 이게 채택될 걸로 보고 있는데 요게 장점이 뭐냐면은 LFP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LFP 장점 싼 거보다 LFP보다 OLO로 가면 더 쌉니다. 아 그래요? 예. 더 싸고 더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쪽에서는 이제 하이망간 OLO를 개발을 해서 이걸로 이제 LFP를 퇴출시키려고 하고요. 그런 와중에 자꾸 이제 포드라든지 특히 포드가 되게 말을 안 들어요. 잘 모르면서 자꾸 우긴다고요, 걔들이. 그래서 LFP 만들어 달라고 계속 때를 써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코프로 BM에서 LFP를 만들었는데 그게 성능이 중국에서 만든 LFP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같은 LFP라도. LFP인데 겨울철에 이제 그 주행 성능이 에너지 밀도가 줄어드는 부분이 중국 거는 이제 50%가 줄어드는데 에코프로 BM이 만든 거는 20%밖에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병행해서 쓰다가 엔트리급에서 좀 병행해서 쓰다가 결국은 이제 OLO 하이망간 쪽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원래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제일 좀 글로벌하게 선두권에 있었던 회사가 있고 유미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유미코아라는 회사가 에코프로 BM한테 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뺏겼어요. 왜 뺏겼냐 하면은 울트라 하이 니켈 80% 이상 넘어서는 급을 개발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유미코아가 갖고 있던 캐파를
에코프로 BM이나 그다음에 뭐 LNF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양극재 4대 천왕이 다 뺏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미코아가 사세가 기울어 갖고 오늘 내일 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발 역전할 그 무기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또 이 하이망간입니다. 하이만. 이 하이망간에서 엔트리급으로 이거를 해갖고 LFP 제끼고 들어가자. 이제 바스프도 이제 독일의 바스프라는 회사, 이 회사도 상당히 그 유미코아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요거 이제 하이망간 쪽을 좀 개발하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풀이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결국 이게 소디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CATL에서 막 요새 막 자랑하는 그거 다 개발해놨더라고. 다 해놨고. 예. 상용화되는 시기도 똑같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 하이망간이 차세대 주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에코프리미엄에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갖고 오늘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프리미엄급은 울트라 하이니켈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급, 미들이나 엔트리급에서 이제 하이망간을 쓰는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LFP하고만 경쟁하는 제품 정도로. 예. 근데 지금 그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넓어졌던 것처럼 판매 대수가 올랐으니까 앞으로 이 가격을 계속 낮추는 게 핵심 경쟁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자연히 배터리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가격 인하 그러니까는 이 LFP가 주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LFP가 싸지 않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NCMA 울트라 하이니켈 가면 LFP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것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원소 가격들이 어떻게 변동되는가에 따라서 그 가격의 상대적인 격차는 달라질 수 있어요. 현 기준으로 보면 울트라 하이니켈이 LFP에 비해서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얘기가 나오는데 하이니켈의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해서 니켈도 뽑아내고 코발트도 뽑아내고 해서 이제 많이 회수율이 리사이클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많은 반면에 그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제 LFP 같은 경우는 철은 쓸모가 없고요. 리튬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재활용할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 자체도 훨씬 좀 더 복잡해지고요. 중고 가격도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이클 한번 쓰고 나중에 이제 재생하는 때 중고로 팔 때 받을 돈까지 생각해서 보면 더더욱 LFP가 반드시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LFP 싸다부터 시작해갖고 자꾸 노이즈를 만드는 거는 다음 달 9일 날 미래에셋에서 지금 이제 제가 맨날 까는 문제가 전기차 ETF. 예. 차이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그거 이제 지금 한 작년 여름에 사신 분들이 지금 한 40% 정도 물려 있거든요. 한 방에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배짜리를 출시한다는 거거든요. 아, 레버리지를. 나는 그거 출시하는 미래에셋도 진짜 박현주 회장도 고집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거를 그 허가를 해주는 승인해주는 참 거래소도 야, 이 사람들 참 애국심이 없는 집단이구나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출시에 맞춰가지고 뭐라도 이제 하나 중국의 배터리가 좀 장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LFP는 싸지 않니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차세대 전지와 관련해서는 그 외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뭐 나트륨 이온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예, 요거 한번 요게 이제 요걸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작년 한 가을쯤에 에코 프렌들리 데이라고 이게 이제 뭐 하는데요? 에코프로 BM에서 이거 발표한 거예요. IR 해갖고. 예. 에코프로 BM에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 상대로 그때 IR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있어요. 지금 저 대표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다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애널리스트 이거 잘 듣고 와갖고 전달 안 해줘요. 전달 안 해주고 이제 CATL 나트륨 배터리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그거는 막 진짜 이제 그 뭐랄까 그쪽 CATL IR 홍보 담당자 지금 열심히 광고를 하고
여기 보면 엄연히 엔터 위드에서 소디움에 LFP 캐소드라고 있잖아요. 다 개발해놨다니까요. 대기 다 돼 있는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CATL 것만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고 CATL만 하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건식 공정, 테슬라의 건식 공정, 이제 테슬라의 건식 공정이 우수한 기술을 우리도 배워갖고 우리도 건식 공정의 길로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애널리스트가 하는데 우리 건식 공정 관련해서 스타디한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건식 공정 다 해서 진도 많이 나가 있는 거를 건식 공정이라는 게 뭔지도 좀 잠깐. 예. 그게 이제 양극재의 그 양극 활물질을 이제 여기 양극판에 바를 때 그때 물을 묻혀서 바르거든요. 우리 보통 잼 바를 생각하듯이 때, 버터에 잼 바를 때 물을 묻혀서 바르는데 물기를 빼고 바르겠다는 겁니다. 물기를 묻혀서 바르면 물기를 말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만큼 로스가 생기니까 물 빼고 바르자. 이게 건식 공정이거든요. 그 이제 효율적이고 그 생산 공정상도 되게 이제 단축되고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부터 그거 연구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연구해갖고 좀 진도 나 있는 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를 하니까 걔가 그거를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발표를 해갖고 마치 지가 구상해가지고 개발할 것처럼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또 이제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와갖고 막 이제 PPT 막 100장짜리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늦기 전에 건식 공정을 개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보면은 쟤는 꼭 나중에 만나갖고 사과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싶죠. 에코프레임이 먼저 지금 개발해서 예, 완성해 놓은 건데. 예, 진도 다 나가 있는 건데. 그럼 바로 상용화가 되는 건가요, 지금? 건식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일단 시작은 했고. 예, 시작은 해서 진도는 많이 나가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건식 공정을 한다는 거는 그 건식 공정에 들어가는 양극재, 건식 공정용 양극재,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그런 소재들을 이제 다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우리 회사,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해요. 에코프로 BM에서 개발하고, 나노 신소재에서 개발하고, 대주전자재료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냥 갖고 가서 테슬라는 조립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다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걸 듣고 와서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아니, 20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답답하지요, 답답하죠. 네, 이 부분 한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팩트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